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날씨가 좀 우중충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로 뭐 눈이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눈 오는 게 참 좋았었는데 이제는 뭐 눈 많이 오는 게 싫더라고요. 왜냐면 막 그 길 지저분하고 또 다니기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마음하고 이 틀려지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고 눈 왔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좋아하던 그 마음이 참 그리운 때입니다. 야, 이게 뭐 지금 나라가 이게 무슨 뭐 사이비 점쟁이 공화국으로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이비 목사에 사이비 점쟁이 무당, 뭐 법사, 뭐 지리산 도사, 뭐 이런 그 되도 않는 그런 그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이게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우리가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그때 그 사태 때도 그때도 약간 우리가 좀 황당한 느낌이 들었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게 국정에 관여를 해서 이렇게 우리 그 나라를 어지럽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빼앗겼어요. 뭐 빼앗겼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정권이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정권은 또 완전히 내로남불 정권이 돼가지고 더 큰 실망을 안겨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을 본 게 그 윤석열 대통령, 그때 뭐 윤석열 검찰총장,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이제 사실 그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물론 뭐 조국의 도움이 컸지만 뭐 박범계도 도와주고 뭐 다 도와준 거죠. 추미애도 도와주고 다 도와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깜빵에 있는 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뭐 밑거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길을 만들어줬잖아요. 나중에 정점 자기 거 그 수사하니까 그 내로남불의 아주 정점에 서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사실 이 국민의힘보다도 저쪽 민주당 사람들이 더 컸어요. 공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게 됐다고 치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면 그렇게 공정을 외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내로남불 안 된다.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이비 점쟁이 공화국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사이비 목사, 사기꾼 무당 이 공화국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그 억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 뭐 손에 왕자 새기고 나온 거는 그렇고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도 그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워낙 절박했기에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이 그랬다면 엄청나게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세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워낙 절실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일이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할머니가 써줬다 뭐 이렇게.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뭐
그냥 넘어갔어요. 또 뭐 윤희석 대변인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를 쳐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성추문에 휩싸여서 그때 성비위에 어쨌든 휩싸인 거죠. 그죠? 그때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뭐 폭로하고 이렇게 돼서 어쨌든 뭐 그거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비대위 되고 그때 뭐 비대위가 정진석이었나 아마 누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억지로 된 게 또 있었잖아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지지율이. 근데 억지로 해서 당대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그때 뭐 나경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정상적인 방법을 뒤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그 양반이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정상적인 방법을 엇갈리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대로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또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억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 뭐 건진이나 뭐 천공 이런 사람들이 이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를 해서 뭐 되도 않는 뭐 점괘가 나오고 뭐 어쩌고 해서 뭐 그런 그 무언의 그런 옆에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뭐 압력 무언의 압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어쨌든 옆에서 그거 들쑤셔가지고 그 점괘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황극을 해보자면 그래서 김기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억지를 부려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러면 그 점쟁이가 시킨 대로 잘 됐어야죠. 그 뭐 도사가 시키는 대로 잘 됐어야죠. 그게 도사가 시키는 대로 일이 됩니까? 여기 하늘이 있는데 민심은 천심. 여기 하늘이 있는데 어찌 그 근본도 없는 일개 그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민심을 당해내겠습니까? 그 참패하고 또 비대위원장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말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뭐 그때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 얘기도 그렇고 황상무 얘기도 그렇고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을 보니까 역전됐었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 차기 대선 주자 순위에서. 근데 황상무 이종석 국방부 장관 그 얘기 나오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또 억지잖아요. 그죠? 왜냐면 또 의대 문제도 그렇고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의대 인원수 고집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게 다 억지스럽다는 거죠. 그럼 그 억지스럽다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겠냐고요. 그죠?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공부 잘했으니까 책도 많이 읽고 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들쑤신 거 아니에요. 의대 정원 문제 뭐 해야 된다. 예? 뭐 예?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 얘기 듣지 말아야 된다. 예?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점쟁이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억지를 부려가지고 총선에 참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표가 내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또 이제 그게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던 일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죠? 비대위원장 사퇴했잖아요. 총선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당대표 선거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억지가 나오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면 그냥 서로 경쟁을 통해서 대표의 신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또 억지를 부려서 원희룡 내보내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원희룡 장관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억지 부려가지고 나가 네가 나가야 돼 이렇게 갖고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나 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분명히 사고 친다고 예감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막아야 된다. 나 아니면 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당대표에 나가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국민들 눈높이에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김건희 여사 문제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핍박을 했잖아요. 핍박을. 왜냐면 자기 와이프하고 관계된 일이니까. 근데 자기 와이프하고 관계된 일이기 이전에 옆에 그 자칭 도사라고 하는 이 점쟁이들이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가 또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뭐 주술을 부리든 어쨌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억지의 정점은 뭐냐면 그 전에는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비끼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억지스러움의 정점이 뭐냐면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이재명 대표 분명히 확정돼서 정치계에서 발 못 붙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12월 3일 그거 어떻게 뭐 이렇게 글자 또 이렇게 뭐 막 섞어보니까 그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섞어보니까 왕자가 또 3개 나와요. 그죠? 12월 3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한문 글씨로 조합을 해보면 그래서 억지스럽게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뭐 노상 뭐 이 알지도 못한 이런 점쟁이가 그걸 계획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점쟁이가 무슨 뭐 롯데리아에서 모의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는 완전히 이게 무슨 뭐 이재명을 도와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 저희가 의심스러워. 이재명 대통령 안 될까봐
걔 가만히 놔두면 에? 괜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가지고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올까봐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계엄해가지고 이재명을 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그 근본에 그 점쟁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노상인가 뭐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도 웃기는 사람인 게, 아니 그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했다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또 장군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 불명예 퇴진인가 뭐 했더라고요. 불명예로 뭐 했는데 안산에서 무슨 뭐 점집한다면서요. 아, 그런 사람하고 무슨 이 국가의 중대사를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실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자 봐. 그 누구 점쟁이, 또 건진 법사 또 점쟁이, 또 천공 또 점쟁이, 또 지리산 도사, 이게 점쟁이 공화국이 아니고 뭐예요? 무당공화국이에요. 무당공화국.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사이비 목사까지. 사이비 목사가 뭐 USB 건네줘가지고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사람이면 뭐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불의를 읽고 참모를 있었으면 이런 거 이렇게 진행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그 공부 많이 해서 그 국무위원 된 사람들이, 장관들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끝까지 밀고 혼자 나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 얘기 들은 거야? 그 무당들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무당들 얘기 듣고서는 실행에 옮긴 거 아니냐고요. 사이비 목사 얘기 듣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12월 3일에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에? 물론 뭐 저 더불어 악마들이 무슨 뭐 감사위원장 탄핵시키고 예산안 깎아버리고, 이거는 대통령이 안 해도 국민들이 판단을 한단 말이죠.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계속 해줘야죠. 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선에서 끝났어야지. 에? 이게 정상적인 그 시스템이고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무당들 얘기 듣고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응? 거기에 한술 더 따서 무당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한동훈까지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희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 참 그 의심스러워요. 아니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 못 시켜서 안 달란 사람 같이 아무 그 초등학생도 알 거야 아마.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정상적으로 굴러갈 우리나라를, 지금 이게 점쟁이들 몇 마디에 비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립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러면은 그 85명은 또 뭐냐고. 85명은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상황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쫓아가서 뭔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게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김건희 여사 말을 들나요, 지금? 아니, 그냥 우리 그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나는 그 별로 뭐 지금 그 메리트가 없는데? 근데 왜 지금
그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도 뭐 그 친인이라는 게 지금 의미가 있나요? 지금? 내 생각엔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다가오는 그 미래의 권력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지. 어떻게 지금 한물 가고 이제는 뭐 거의 그 중환자 시대에 있는 그 권력을 어떻게 그 따라가려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중환자 시대에 뭐 있단 말든 뭐 미래 권력이 오든 말든 그냥 나는 국회의원만 하면 된다 그냥 이건가요? 그냥 우리 그 저기 뭐야 몇 안 되는 우리 그 이 극렬 지지자들한테 맞는 말만 해서 그냥 하면 된다 이건가요? 참 나 그 사람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물론 뭐 내가 한 사람이 알아서 무슨 뭐 이해를 한다고 해서 뭐가 판이 바뀌지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 몇몇 사람은 이름을 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죠? 누가 누군지 사실 몰라요. 그 85명이 누군지 85명 이름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이름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그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중에 그 국회의원에 관심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탄핵했겠습니까? 자기 욕심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했던 거죠. 자기 정치인의 본분을 지키려고 찬성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럼 바른 길이냐 옳은 길 나쁜 옳지 않은 길이냐 판단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에요? 그죠? 왜냐면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은 길이고 지금 이 비상계엄 했다는 게 전혀 뭐 납득이 되거나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자고 외치고 자기의 그 정치 생명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신변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그 재빨리 얘기했던 사람을 쳐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엇을 얻고자 우리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쳐냈습니까? 그러면 85명이 남아있으면 자기네들끼리는 또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래 또 85명에서 또 출연합니다. 지금 108명에서 지금 뭐 출연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85명이면 거기서 또 출연내고 이게 보수가 망하는 길이고 민주주의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 보수가 건전한 보수가 튼튼하게 살아있어야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가 이 극우에 물들기 시작하면 외면받거든요. 극우든 극좌든 이 극단적인 세력들은 절대 이 하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민심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런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그 기회 있을 때 찾아봐서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나라 이 정치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이 엄단을 해야 합니다. 똑똑히 기억했다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역사가 평가하는 거는
아주 나중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기억을 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다른 어떤 말로 또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더불어 악마들 양의 탈을 쓰고 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이빨을 숨긴 채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기네는 안 그랬다는 것처럼, 자기네는 아닌 것처럼. 거기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뭐가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사실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탈당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뭐 창당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를 아직 뭐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탈당은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탈당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남아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더욱더 그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잘못됨에 대해서, 잘못한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합니다. 계속.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누가 뭐 얘기하더라고요. 뭐 장동혁 기회주의자라고. 뭐 진정호 의원은 뭐 어리다 보니까 그때 고압적인 분위기에 이렇게 쓸려 넘어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쓸려 넘어간 것 같은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좀 그래도 한 자락이라도 이렇게 깔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지금 아직 뭐 눈에 띄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을 예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듯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누가 이렇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 길을 예비한다기보다는 한동훈 대표와 정확하게 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판단하기가 엄청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되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그 길에 나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뚜렷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저번에 그만두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맨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 맨땅의 헤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맨땅이라서 그걸 어떻게 방법을 풀어야 가는 게 좋은 것인가, 지금 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한동훈 대표 처음에 봤을 때 같이 그런 인기놀이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동요되거든요. 아, 저쪽에 줄 서야 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그때 당시엔 그랬거든요. 그때 회의장 분위기를 봐도 어떻게 뭐 한동훈 대표하고 눈을 한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죠? 오면은 뭐 서로 가서 악수하려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공화국, 점쟁이 공화국, 이거를 빨리 떨쳐버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쪽으로 다
연관이 돼요, 보니까.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그 확정 판결 나서 이제 정치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무당 공화국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도 뭐 탄핵이 인용되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그 새파를 짜는 그런 걸로, 그렇다고 뭐 저쪽 그 야당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게 견제가 되고 건강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에도 그 정상적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 근데 이미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 민주당에도. 우리가 눈으로 봐서 다 알아요. 무슨 뭐 양문석이니 무슨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서영교니 뭐 정청래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왜냐면 다 그 극단주의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 박지원이니 뭐 홍준표니, 그런, 그것도 누구야? 그런 사람들 있죠. 왜 그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그 후배들에게 물려줘서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분들 탑볼공원에 가서 이제 같이 재밌게 뭐 장기나 두고 이제 바둑이나 두고 그냥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시고, 이제는 그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세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동훈 대표를 위시해서 또 그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가오는 AI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견제하고 또 의견을 도출해 나가면서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이제 더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또 뭐 부패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그렇지 않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또 다시 바꾸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선순환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알량한 그 권력을 놓지 못한 채 그냥 끝까지 부여잡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단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386, 뭐 486, 뭐 지금 이제 686이잖아요. 그죠, 사람들. 근데 686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686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만둬야 되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40대 기술은, 그때는 이제 40대가 좀 그 나이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뭐 40대면 너무 젊죠. 그죠? 50대 기술은, 50대 기술은 좋다. 그래서 그 50대 그 기술들이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같이 이런 그 여론에 그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런 한 방편으로 저희 그 위대한 지적질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알람, 또 특히 좋아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좀 많이 좀 반드시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엄청 그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몸 조심하시고, 어쨌든 뭐
몸이 건강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예? 뭐 선이든 악이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운 계절에 특히 우리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 지금 60대 이상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몸 관리, 예,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감기로부터 시작되는 병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예, 감기 조심하시고 몸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예, 모양보다는 일단 몸이 따뜻해지도록, 예,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몸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